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미 투자 관련돼 갖고 우리 MOU 양해각서에 3,500불 그 서명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미 투자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닌 것이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이 3,500불 관련돼서 안 해도 됐을 뻔했지 않았어? 15%면 아니 25%에서 15%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그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아 너들 어차피 15%라며. 응? 그런데 그거 갖고 그렇게 3,500불씩이나 주고 그렇게 했어.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저기 곡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내가 좀 설명하라고 한 거지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다음은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윤철 부총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방금 전에 우리 이미장 위원장님께서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합의 사항으로 3월 5일까지 합의 처리되는 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3월 9일 9일까지 그래서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정화와 세계 경제 변동을 국민이 모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 주신 걸로 기억됩니다. 매우 힘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총님. 네.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일본이 네.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의 의존도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에 투자한 새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수출 플랫폼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 일본이 강점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매우 전략적 투자를 한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본도 아마 자기들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서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 관련된 투자를 무엇을 할 건지 관련된 그 법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미투자 관련된 법률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패키지가 3월 달에 잘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네. 지금 우리 정부도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민간과 함께 할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총님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셨었던 거고 네.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돼서 또 우리 뭐 조선도 있지만 특히 미국도 에너지 관련된 플랫폼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또 우리 박수영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법이 되기 전이라도 이 실무적으로 사전에 이제 사업을 이렇게 좀 볼 그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경량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실무적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처럼 뭐 저희 나라한테 좀 유리한 어떤 사업이 사전에 좀 발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미국에 받아들여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태스크 포스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 에너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가도 올르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송배전 관련된 거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전, 한수원, 또 뭐 KPS, 코펙 등 네.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장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KDI를 통해서 받고 네.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단 협의, 즉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나 무보의 대주단과 또 네.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까지 해서 두 단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2차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의 최근 5년간의 해외 투자 예비탄소 조사 쭉
사례들을 보니까 매우 결과도 좋았고 다만 그것들이 중복 체크 또 더블 체크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미국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비탄성 검토를 축약할 수 있는 규제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무보나 수은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부가 이것이 과연 중복성이 있는 건지 과연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글로벌에서 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요, 기존의 에타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간소할 부분은 또 있는 건지, 또 의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그 KDI만 맡겨서는 또 이게 트래픽이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에타를 어떻게 좀 단축하고 좀 효율화한 방안, 그리고 에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또 다른 또 복수를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전 부처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경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또 국가의 경쟁력에 어떤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걷어낼 수 있다면 허들도 걷어내고 또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